안녕하세요. 작은 거에서부터 최선을 다해라 JK 허리케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항공 발동기 J47 항공기 엔진에 대한 연료 계통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외부 구성품은 이렇게 1번서부터 34번까지에 대한 구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J47 엔진의 전기도입니다. 요즘에 항공산업기사 시험에 이렇게 J47 엔진에 대한 구성품들을 장탈착에 대한 부분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J47 기관을 갖고 있는 교육기관들이 엔진이 좀 멀쩡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구두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파트별 중에 J47 연료 계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전개도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전개도는 상부하고 탑뷰하고 보텀뷰 이런 형태로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이 사진은 앞에 있는 거하고 동일한데 약간에 대한 항공기 어떤 재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부분인데, 이 같은 경우는 아마 워터 알콜 분사 장치 또는 물 분사 장치라는 거를 아마 연료 분사 장치 연소실의 커미션 챔버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소실 한 중반부에 이렇게 연료 분사 장치를 갖고 있어서 추가적인 추력을 발생시키는 구성으로 이렇게 알코올 물 분사 장치를 갖고 있는 그림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엔진에 대한 퓨얼 계통에서 이렇게 해당되는 구성품들을 한번 좀 좋은 그림이 있어서 이걸 넣어봤고요. 뭐 이 엔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엔진이라고 하면 각 구성품에 해당되는 포트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오버보드 드레인이 있고, 뭐 2번 같은 경우는 퓨얼 리턴 컨덕터 넘버 3 아일랜드가 있고, 3번은 스몰 슬롯 프레셔 탭이 있고, 뭐 이런 형태의 이제 각 구성들을 알면 좋은데, 지금 이거는 뭐 J47 엔진에 대한 구성품 외부 액세서리를 보고서 구성품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개념으로 한번 그림을 넣은 거고요. 플로우 디바이더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관에서 갖고 있는 엔진 주변에 이제 플로우 디바이더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고, 풀펌프 같은 경우에는 기어박스 안쪽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별도로 이제 보셔야 되고, 스톱국도 마찬가지고, 퓨얼 레귤레이터, 그다음에 퓨얼 컨트롤 밸브까지 다 이렇게 내부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어박스 안쪽에요. 그다음에 퓨얼 필터 같은 건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는 퓨얼 노즐이나 더블 책 밸브는 이제 외부상에서 이제 밖으로 조금 이제 보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고, 듀얼 엘리멘트 퓨얼 펌프도 이제 또 내부에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퓨얼 노즐에서부터 책 밸브 또는 퓨얼 펌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살짝 보이기는 하니까 기어박스 안쪽을 살짝 보시면 이 모양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총 이렇게 35번까지 이렇게 각 계통의 부분에 명칭을 넣었고요. 자, 먼저 J47 엔진 상부 탑뷰부터 보도록 할 거고요. 먼저 넘버 1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아일랜드나 또는 연소실에 대한 넘버링을 구할 때는 정할 때는 엔진 후방, 엔진 뒤에서 봐서 시계 방향으로 번호를 체결하게 됩니다. 12시에 지금 실린더 연소실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게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말씀드렸듯이 이 뷰는 상부에서 본 상태의 뷰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넘버 1 아일랜드 있고, 그 다음에 넘버 4 아일랜드가 있겠죠. 그리고 아일랜드 넘버 1 아일랜드 정션 박스 또는 보조 정션 박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인 정션 박스, 이그니션 코일은 각 연소실에 3번과 7번의 이그나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3번의 연소실에 이렇게 이그니션 코일이 이그나이터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컴프레셔 디스차저 프레셔 센서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FCU 또는
MFR이죠. 이 J47 엔진 같은 경우는 MFR의 CDP 센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센싱 앞쪽기 후단부에서 컴프레서 디스차저 프레셔니까 앞쪽기 후단부에서 센싱을 해서 연료량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한 수감을 하는 하나의 구성 요소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그니션 바이브레이터, 그 다음에 에머전시 퓨얼 레귤레이터, 그 다음에 플랜지 옵셋 커넥터, 안티아이싱 에어 밸브, 그 다음에 8단 스테이지 에어 익스트랙트 패드, 그 다음에 이그니션 코일, 스몰 슬로 퓨얼 매니폴드, 라지 슬로 퓨얼 매니폴드, 이그나이터 플러그 3번, 7번에 있으니까 7번에 두 개의 극성이 달리 있습니다. 21번, 22번 동일 극성이 아니라 다른 극성으로 플러그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컴프레셔 리어 프레임 파이어 워닝 리드 라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엔진에 대한 온도 사항이 너무 과온이 됐을 때 엔진 파이어에 대한 음성이나 또는 라이트로도 조종실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워닝 리드 라인이 있고요. 터빈 로터 쿨링 에어 라인, 터빈 로터 부분이 이제 너무 과온이 되니까 그 과온이 되는 거를 이제 쿨링 시키기 위해서 쿨링 라인이 갖고 있고, 서머커플 리드가 있습니다. 서머커플 리드 같은 경우는 EGT라고 얘기하는 어떤 크로멜 알루메이라는 재질을 가지고서 열의 변형이 잘 되는 또는 열의 변형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금속 성질을 이용을 해서 온도를 측정을 하는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고, 자 12단 스테이지 에어 익스트랙트 패드가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압축기에 대한 부분들 후단에서 공기를 가져다가 이렇게 공기에 대한 조화를 IGV 영역인 이쪽 영역에 해당돼서 이쪽 이제 포트하고 이쪽 포트에 IGV 쪽에서 냉각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형태로 공기를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스크린 액티베이터 모터가 있고요. 스크린 액티베이터 모터는 지상에서 이렇게 FOD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크린을 내려놓고 이렇게 비행을 할 때는 또 올려놓고 이런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정기적인 그런 이제 동작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안티아싱 라인이 있고, 자 이렇게 이제 방금까지 이제 보셨던 거는 상부 뷰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하부 뷰입니다. 자 하부 뷰에 넘버링 맞춰서 넘버 3 아일랜드를 갖고 있고 넘버 2의 아일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아싱 에어 밸브가 여기 그림상에서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오일 쿨러 있고, 그 다음에 오일 서멀 바이패스 밸브가 있고요. 오일 쿨러 또는 퓨얼 오일 쿨러, 정확하게는 힛 익스체인저 퓨얼 오일 쿨러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이제 매뉴얼상 이제 또 구성에 퓨얼 오일 쿨러 또는 오일 쿨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플랜지 옵셋 커넥터 하부에도 역시 있고요. 그 다음에 퓨얼 플로우 디바이더 1, 2차 연료를 분할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12단 스테이지 에어 익스트랙션 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그나이터 플러그 2개가 있고, 퓨얼 드레인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몰 슬로 퓨얼 매니폴드 커넥터 T를 갖고 있고, 마찬가지로 라지 슬로 퓨얼 매니폴드 커넥터 T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오일 프레셔 인디게이터 T를 갖고 있고요. 자, 퓨얼 시스템의 컴포넌트 부분을 이제 하나씩 이제 볼 건데요. 지금까지는 J47 엔진의 전체의 외부상에 또는 또 이렇게 어떤 구성품을 기준으로 설명을 쭉 드렸고, 지금 이제 연료 계통에 대해서 지금 해당되는 부분에 또한 기능 또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FR 메인
에머전시 퓨얼 펌프가 있는데요. 이제 퓨얼 펌프가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개의 독립된 펌프로 하나는 주계통에 있고 다른 하나는 비상계통에 쓰입니다. 기관 이제 작동 시 주계통과 비상계통으로 계속 연료를 보내주게 되는데 만약 이제 주계통의 작동 중에 있는 상태에서는 비상계통에 똑같이 이제 펌핑은 작용을 하고 있다가 비상연료 조절기를 통해서 비상계통은 비상연료 조절기를 통해서 다시 바이패스되는 이런 형태로 돌아가게 되고 주계통은 정상적인 흐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총 배출량은 48 GPM, 600 PSI, 3750 RPM이 되고 메인은 24 GPM, 에머전시 상황은 24 GPM, 동일하게 24 GPM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총 48 GPM의 배출을 할 수 있는 연료 펌프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GPM은 분당, 미닛, 퍼, 갈론, 그래서 갈론 분당 48 갈론을 배출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료 펌프가 있고요. 두 번째, 고압 연료 여과기 하이프레셔 퓨얼 필터인데요. 보통 이제 필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과가 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지금 여기 J247 엔진의 퓨얼 필터의 타입은 스크린 디스크 타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퓨얼 시스템에서 연료를 기본적으로 여과를 하고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즉 입구와 출구의 압력 차가 7에서 15 psi가 일 때는 이런 바이패스 밸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압 연료 여과기는 여과의 기능과 바이패스에 대한 기능 또한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 엔진에 해당되는 즉 J247 엔진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형식과 위치 이런 게 정해져 있긴 하지만 기본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스터빈 엔진의 위치나 이런 용량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거의 기능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정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한 번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은 FCV. FCV라는 거는 퓨얼 컨트롤 밸브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퓨얼 컨트롤 유닛이라는 용어를 아마 요즘에는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FCV라는 용어는 거의 요즘에는 잘 안 쓰고 퓨얼 컨트롤 유닛이라고 얘기하고 이 퓨얼 컨트롤 유닛은 여기 있는 이제 연료 제어 밸브와 메인 퓨얼 레귤레이터 연료 조절기가 합쳐진 FCU라고 요즘에는 좀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메인 퓨얼 레귤레이터 보내는 베리어블 컨트롤 오일 즉 압력, 어떤 압력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필터에서 나온 연료를 다시 퓨얼 펌프로 바이패스를 시켜가지고 알맞는 필요한 연료량만 엔진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기능을 하는 게 FCV이고 그 FCV는 그에 대한 데이터를 받는 이 상태가 VCO에 의한 즉 MFR에서 보내지는 VCO에 의한 압력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연료량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FCV가 됩니다. 자, MFR은 보통 우리가 기능은 CDP, 압축기 출구 압력에 대한 그 다음에 스로틀 포지션에 대한 앵글 각도 PLA 그 다음에 엔진 RPM 등의 변화에 따라서 VCO에 의해서 퓨얼 컨트롤 밸브에서 퓨얼 펌프로 다시 바이패스 되돌아가는 연료량을 조절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메인 퓨얼 레귤레이터로서 연료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 압력에 대한 변화를 MFR에서 FCV로 보내는 것은 오일, 베리어블 컨트롤 오일이라고 아까 VCO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VCO는 오일 펌프에서 보내는 오일 압력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기업이 이렇게 기업이는 0.45에서 1로 돼 있고요. MFR의 오일은 VCO의 형성과 냉각의 역할 또한 합니다.
MFR에서 FCV로 이렇게 압력에 대한 변화의 값을 보내주면 그거에 따른 필요한 연료량을 엔진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바이패싱 시키는 이런 형태의 구도가 이제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또 VCO에 대한 거는 또 다른 오일이다 보니까 오일의 특징 냉각이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수감 요소에서는 우리가 보통 PLA, CDP, 그 다음에 RP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기능에서 스로틀 레버에 대한 앵글 각도에서 PLA, 압축기 출구 압력에 따른 그 다음에 기관 회전수 RPM,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수감을 한다면 배기가스 온도인 EGT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면 지금의 현재 FCU가 해당이 되는 게 PLA, CDP, RPM, EGT까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FCU와 FCV, MFR 이런 형태의 차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스톱콕입니다. 스톱콕에 대한 기능은 스로틀하고 기계적으로 메커니즘에 연결돼서 스로틀 레버가 0에서 12도 정도에 있게 되면 0에서 15도라는 스로틀의 레버의 앵글 각이라면 상당히 작은 각이다 보니까 좀 있으면 엔진이 차단된다, 엔진이 꺼지는구나 라고 해서 연료를 스톱콕이 차단을 시키게 됩니다. 그 근거는 스로틀 레버가 0에서 12도 각도가 되면 어떻게 기계적으로 스로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각도가 인지가 돼서 스톱콕에서 연료를 차단시켜서 엔진이 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진 아이들 RPM 또한 그 이상으로, 아이들 RPM 이상으로 하면 연료가 많이 공급된다. 즉 스로틀 레버가 0에서 12도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상이 되게 되면 연료가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로틀 레버 작동은 메인 퓨얼 레귤레이터, 에머전시 퓨얼 레귤레이터, 스톱콕 이런 형태로 구성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퓨얼 플로우 디바이더는 압축기 이제 하단 부분에 있는데 퓨얼 오일 쿨러를 지나서 거의 바로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보통 1차와 2차 연료를 분할해주는, 디바이딩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료압이 25psi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른 스몰과 라지의 매니폴드로 이제 슬롯이 분류가 되는 형태가 되고요. 25psi 이하면 1차 연료인 스몰, 그 다음에 25psi 이상이면 1차와 2차 연료로 해서 이렇게 연료 흐름의 분할을 시키게 됩니다. 퓨얼 노즐, 연료 노즐의 총 J47 엔진은 캔형이 8개의 연소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의 각 연료 노즐은 각 연소실에 한 개씩 다 장착이 돼 있고요. 그때 1차 연료는 150도 각도로 연소실 중반부까지 넓은 각도로 쏴주게 되고, 2차 연료는 50도 각도로 연소실 입구에서 거의 끝까지 연료를 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소실에서 점화가 일어나서 그 추력으로, 그게 폭파된 힘으로 인해서 추력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태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는 전기 이그나이터가 먼저 튀기냐 또는 연료가 먼저 분사되냐,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 있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네, 여기에서는 우리가 담배 피시는 분들 라이터 붙이시다 보면 가스 부싯돌 먼저 튀기고 그 다음에 가스 레버가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해 보시면 전기가 먼저 튀기고 가스가 나오겠죠. 즉 전기가 먼저 튀기고 연료가 분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약간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 전기가 먼저 이그나이터에서 이그나이터가 불꽃이 튀기면서 바로 연료가 분사되는 형태로 점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비상연료 조절기가 있고요. 비상연료 조절기는 메인 퓨얼 레귤레이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이제 비상시 망가졌을 때 또는 그 이상의 또 다른 상황이 됐을 때를 얘기하게 되고요. 메인 퓨얼 레귤레이터가 이제 고장 시에 이 비상 연료 조절기가 작동이 됩니다. 스로틀 포지션과 또는 스로틀 레버 PLA에 대한 각도와 CDP에 의하여 연료량을 조절을 하게 되고요. MFR, 메인 퓨얼 레귤레이터 작동 시에 EFR, 에머전시 퓨얼 레귤레이터로 들어가는 연료는 퓨얼 펌프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조종석에서 이거 현재 상태가 비상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조종사가 에머전시 퓨얼 셀렉트 스위치를 온 하게 되면은 솔레노이드가 작동을 해서 에머전시 퓨얼 레귤레이터의 엔진의 상태에 따라 연료를 많이 공급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상연료 조절기는 그렇게 비상연료 조종석에서 연료 선택 스위치, 셀렉트 스위치에 의한 솔레노이드 작동이 돼서 그렇게 연료를 공급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퓨얼 플로우 트랜스미터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본적인 사항에서는 없는 사항에서 이제 추가를 넣었고요. 이 플로우 트랜스미터는 연소실로 이제 들어가는 즉 스토크홀을 지나서 연소실로 들어가는 그 연료량을 조종석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트랜스미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계기에 지시하는 이 단위는 pph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p는 파운드, 다음 p는 per, h는 hour. 그래서 pph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gph도 같이 논합니다. gph 같은 경우에는 갈론 per hour가 되고 pph는 pound per hour, 즉 무게 단위와 부피의 단위에 대한 개념으로 하게 되고 항공기는 높은 하늘을 비행을 하고 비행에 따른 온도가 변하게 될 거고요. 그 온도에는 상당히 온도가 항공기는 11km 영역인 대륙공 계면을 비행을 하고 그곳의 온도는 아이카오에 의해서 마이너스 56.5도라는 일정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반으로 보면 상당히 춥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GPH 기준으로 항공기를 비행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실제적으로 추워지면은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GPH 기준으로 연료를 공급받게 되면 항공기 입장에서는 높은 고고도 비행을 하다가 온도가 낮아져서 부피가 작아지면 실질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거리 자체의 계산이 잘못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미터에도 마찬가지로 pph 단위로서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드레인 라인 부분을 이제 쭉 보여드린 건데요. 지금 요 엔진의 연소실에 즉 프론트 드레인이 있고 프론트 드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번호는 압축기 그 엔진의 뒤에서 봐서 시계 방향으로 번호가 매겨지는 건데 이거는 그냥 앞에서 본 상태에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앞에서 봤을 때 보면은 1번과 3번, 1번, 3번, 4, 5, 6, 그 다음에 8번은 드레인 라인이 다 있고요. 후방에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 5, 6, 7, 8번까지 드레인 라인이 있어요. 근데 전방에는 드레인 라인이 없는 2번과 7번이 드레인 라인이 전방에 없는데 그 이유는 연소실은 캔형 연소실이고 이 캔형 연소실은 각각의 연소실이 돼 있다 보니까 내부와 외부 라이너가 각각에 있다 보니까 화염을 전파를 할 수 있는 구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염 전파관을 갖고 있는데 물론 그에 따른 이제 점화는 화염 전파관이 다 구성이 되어 있으면 각 연소실당 이그나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이그나이터는 3번과 7번에만 이그나이터가 있다 보니 이렇게 이제 화염 전파관을
많이 있으면 전체 연소실이 불덩어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2번하고 7번 같은 경우는 전방에 드레인 라인과 화염 점파구 중에 당연히 더 중요한 거는 드레인 라인보다는 화염 점프가 더 중요하고, 또 2번과 7번의 전방의 드레인 라인은 제거는 했지만 그 드레인 라인이 아닌 화염 점파구를 통해서 또한 3번과 2번에 있는 연소실은 3번으로, 7번에 있는 연소실에 있는 6번으로 또한 내려가서 3번과 6번의 전방에서 드레인을 시킬 수 있는 또한 상태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드레인 라인은 사용하지 않는 연료 또는 누설되는 연료, 또 미묘하게 누설되는 오일을 드레인을 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엔진 정지 후 점화 방지 또는 다음 사용 시에 핫스타트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핫스타트 방지, 매니폴드에 남아있는 연료는 연료압이 3에서 5psi 이하가 되면 기체 외부로 배출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자세에 따라서 연소실 바닥 전 후방에 드레인 라인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넘버 3 아일랜드를 통해서 드레인 계통으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스톱콕이나 퓨얼 펌프, 에머전시 퓨얼 레귤레이터, 플로우 디바이더의 연료 누설은 T피팅이 연결이 돼 있고, 그 T피팅에 의해서 넘버 3 아일랜드에 모여서 드립 밸브를 통해 밖으로, 결국 기체 밖으로 배출되는 형태로 드레인 시스템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레인 라인은 이렇게 하부에서 봤을 때 이런 형태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방에 드레인 라인을 또한 갖고 있고, 또 후방에도 드레인 라인을 갖고 있고, 이렇게 마스터 드레인을 해서 결국은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기체 밖으로 배출하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연료 흐름에 대해서 노멀 상태와 에머지 상태에 대한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그대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는데, 요거 상태로 그대로 이해를 하기에는 계속 또한 까먹고 이런 상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먼저 펌프에서부터 차징시키는 그런 이제 순서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한번 펌프에서는 지금 여기서부터 메인 퓨얼 펌프에서 노즐까지 쭉 연료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화살표가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니까 그대로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메인 퓨얼 펌프를 통해서 퓨얼 필터로 화살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퓨얼 필터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보이다시피 퓨얼 컨트롤 밸브로 진행을 가고요. 자, 퓨얼 컨트롤 밸브에서는 그대로 이어져 있는 또 스톱콕으로 흘러가게 되고, 스톱콕에서 플로우 트랜스미터 지나서 퓨얼 오일 쿨러를 지나게 됩니다. 퓨얼 오일 쿨러를 지난 연료는 뜨뜻하게 발열이 돼서 열량이 좋은 상태로 플로우 디바이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플로우 디바이더에서는 1차와 2차에 대한 연료의 흐름이 될 수 있게끔 라지 슬롯 매니폴드와 스몰 슬롯 매니폴드로 연료를 보내주고, 또한 트리머 밸브로 같이 근둥이 있게 다 보내야 되니까 트리머 밸브도 이제 진행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흐름이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퓨얼 노즐로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펌프로부터 압력을 보내주는 상태를 보게 됐고요. 다음은 탱크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 메인 퓨얼 탱크에서 탱크에는 부스터 펌프가 있고, 다음으로 셧업 밸브 또는 필터, 그리고 아큐뮬레이터를 통해서
메인 퓨얼 펌프로 연료가 흘러가게 됩니다. 자, 다음은 바이패스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패스 라인은 메인 퓨얼 펌프에서 퓨얼 필터로 아까 이제 흐름이 이루어졌고 퓨얼 필터에서 FCV로 연료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연료의 흐름을 연료량을 조절을 해주는 것은 MFR에 의해서 압력 변화에 따른 VCO가 그에 확인이 되고 그 VCO에 대한 압력 변화를 인식해서 FCV는 알맞는 연료를 공급하게 됩니다. 알맞는 연료를 공급하고 나머지 연료에 대해서는 바이패스 시키는 바이패스 라인을 통해서 흐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기본 구성하고 조금 J47 엔진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조금씩 모델 넘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 다음 흐름은 컨트롤 오일입니다. 컨트롤 오일은 앞서 말씀드렸던 MFR과 FCV에 대한 압력 변화를 MFR에서 FCV로 보내는 그런 이제 컨트롤 오일이 있어서 컨트롤 오일 라인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역시 MFR에서 FCV로 보내고 그 보낸 오일이 다시 배유, 스캐벤지 되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 또한 이렇게 링케이지 오일을 통해서 이렇게 MFR에서 FCV로 보낸 잔류의 오일이 스캐벤징 되는 MFR로 스캐벤징 되는 연료 오일의 흐름이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MFR에서 각 압축기 후단부에 대한 공기인 컴프레셔 에어 CDP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에 대한 흐름도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노멀 오퍼레이션에 대한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앞서 보여드렸던 노멀 상태와 또는 비상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멀 상태입니다. 노멀 상태 제일 먼저 메인 퓨얼 탱크에서 부스터 펌프에 의해서 펌핑이 작용이 되고 그 펌핑 이후에 셧업 밸브를 거치게 됩니다. 셧업 밸브를 지나서 필터를 거치게 되는데요. 필터는 기본 연료 탱크에는 기본적으로 항공기의 비행 위치에 따른 높은 온도인 예를 들어서 지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낮은 온도인 하늘 11km 영역인 그 위치를 비행하다 보면 항공기 연료 탱크에 연료를 꽉 채우고서 비행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결빙이나 이런 것들이 덜 발생을 하는데 항공기는 만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필요한 연료량만 싣고 비행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빈 공간에 이렇게 결로 그 서리 같은 게 이제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물이 또 지상에 내려오면 차가우니까 물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하부에 연료 탱크 하단에 물이 많이 발생을 해서 물론 이제 그거에 따른 물을 제거할 수 있게끔 지상에서 이렇게 작업도 하긴 하지만 여기 첫 번째 있는 이 필터의 주된 필터를 대는 그 대상물 자체가 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물과 또 물과 연료에 대한 미생물에 의해서 미생물로 인해서 연료가 부식이 되고 그런 것들 또한 이런 불순물들이 필터에서 걸러지게 되고요. 자, 필터 거친 이후에는 메인 에머전시 퓨얼 펌프를 거치게 됩니다. 에머전시 퓨얼 펌프에서는 퓨얼 필터를 거쳐서 또한 연료를 여기서 있는 퓨얼 필터는 스크린 디스크 타입으로 연료를 영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이 퓨얼 필터에서 바로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메인 퓨얼 체크 밸브도 있지만 그 전에 알맞는 연료량에 대한 흐름을 가질 수 있게끔 옆에 보시면 위쪽으로 라인이 이어지는데 FCV로
연료가 흘러가게 됩니다. FCV에 대한 연료 흐름에 대한 데이터는 그거는 MFR의 압력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그 압력 변화에 대한 인지는 VCO에 의해서 보내게 되고, 보낸 남은 배유되는 것들은 링케이지 오일 라인을 통해서 스퀘벤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이 MFR 같은 경우에는 센싱과 컴퓨팅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거는 CDP 압축기 후단부의 압력, PLA, 스로틀 앵글 각도, 그 다음에 RPM을, 그리고 미터링부에서는 FCV에서 필요한 어느 퓨얼 플로우 컨트롤을 하게 되고, 그에 알맞는 연료량을 각 계통으로 엔진으로 보내게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후에 그대로 FCV에서 다시 MFR로 메인 앤 에머전시 퓨얼 펌프로 흐름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역시 동일하게 퓨얼 필터 거치고,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메인 퓨얼 체크 밸브를 거치게 됩니다. 체크에서는 역류 방지를 하기 위해서 체크 밸브의 흐름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톱콕, 체크 밸브를 지나서 스톱콕이 있는데, 스톱콕에서는 연료를 또한 차단을 시키거나 또는 정상적으로 흐름을 갈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이 스톱콕을 지난 뒤에는 넘버 2 아일랜드의 흐름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구성을 보면은 퓨얼 오일 쿨러가 있는데, 퓨얼 오일 쿨러는 윤활 계통이죠. 그래서 윤활 계통은 넘버 2 아일랜드, 보통 넘버 1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전기 계통, 넘버 2는 윤활 계통, 넘버 3는 연료 계통, 넘버 4는 링케이지 계통, 이런 형태로 해당이 됩니다. 스로틀 조절에 대한 링케이지가 해당이 되고, 그게 넘버 4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스톱콕을 지난 부분에서는 넘버 2 아일랜드 라인을 통해서 흐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곳에는 퓨얼 플로우 트랜스미터를 이제 지나게 되고요. 그리고 지난 뒤에 우리가 퓨얼 오일 쿨러에서 연료는 차갑고 오일은 뜨거우니까 차가운 연료를 열을 가해서 따뜻하게 하게 되면은 부피가 더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연료의 소모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항공기의 효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연료는 이렇게 ZU라고 해서 ZA-1 이런 형태의 이제 연료를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 사용하는 터보팬 엔진들이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연료를 사용을 하게 되고, 오일 쿨러를 쿨러를 통해서 따뜻하게 발열이 된 그 연료는, 연량이 좋게 만드는 연료는 퓨얼 플로우 디바이더를 통해서 1차와 2차의 매니폴드를 통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퓨얼 플로우 디바이더는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드립시킨다. 그래서 드립 밸브, P&D 밸브 이런 형태로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디바이더를 통해서 이렇게 스몰과 라지에 대한 매니폴드를 지나게 되고, 그 흐름이 이어져서 노즐로 흘러서 1차와 2차의 연료를 각 계통으로 연소실로 뿜어서 폭발이 돼서 높은 추력이 만들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설명드렸던 부분은 정상적인 노멀 오퍼레이션에 대한 흐름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한 이유는 그냥 여러분들이 노멀 오퍼레이션을 그냥 있는 그런 이제 흐름대로만 외우면 참 외우기가 참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것들을 나름 묘사를 했는데,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머전시 오퍼레이션인데요. 에머전시 상태에서는 보통 이제 정상적인 흐름이 있다가 비상시에 조종석에 있는 셀렉터 스위치를 온 했을 때 그에 따른 비상연료 조절에서 연료가
그에 따른 엔진의 상태에 따라서 연료량을 보내주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인데 그래도 정상적인 흐름에 그냥 살짝 넘어가면서 흐름을 이어가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스터 펌프 진행이 되고 셧업 밸브 흘러서 필터 거쳐서 메인 앤 에머전시 퓨얼 펌프를 거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에머전시 오퍼레이션에 대한 흐름도를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이거는 그대로 체크 앤 리스트릭터 밸브를 흐름이 쭉 와서 에머전시 퓨얼 레귤레이터도 가고 또 이쪽에서 EFR 에머전시 퓨얼 레귤레이터 AFR CDP와 PL에 의한 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체크 앤 리스트릭터 밸브를 통해서 메인 퓨얼 체크 밸브로 흐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그 전에 이렇게 제가 점선으로 표현을 드렸는데 이게 남은 에머전시 퓨얼 레귤레이터에서 체크 앤 리스트릭터 밸브로 연료가 흘러가고 그거는 엔진의 상태에 따라서 알맞는 연료를 보내다 보니까 남은 연료가 있기 때문에 그 남은 연료는 점선으로 표현을 한 링케이지 드레인을 통해서 바이패싱 되는 상태에 표현을 했고요. 정상적인 그 엔진에 필요한 연료를 보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스트릭터 밸브를 통해서 메인 체크 밸브로 연료가 흘러가게 됩니다. 체크 밸브 이후에는 기본적인 흐름과 동일하게 스톱콕을 통해서 퓨얼 플로우 트랜스미터에서 조종석에서 pph 단위계로 연료량이 얼마만큼 흘러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플로우 트랜스미터가 있고 그 이후에 퓨얼 오일 쿨러를 통해 연료가 뜨뜻하게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퓨얼 플로우 디바이더를 정상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디바이더 이후에 이렇게 라지와 스몰 매니폴드를 통해서 연료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연료 분사 노즐을 통해서 1차와 2차 연료가 정상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노멀 오퍼레이션과 에머전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후에는 이제 나오는 거는 아까 이제 잠깐 보여드렸던 물 알코올 분사 장치가 여기 연소실 중반의 위치에서 이쪽에서 인젝션으로 해서 연료를 또는 물이나 알코올을 분사하게 되는 이유는 연소실은 누가 봐도 상당히 뜨거운 온도가 존재하게 되고 그 뜨거운 온도에 물을 넣게 되면은 물이 기화가 되면서 팽창이 될 거고 또한 알코올 또한 상당히 크게 팽창이 되겠죠. 그 팽창에 따른 추가적인 추력 효율을 만들기 위해서 물 분사 장치가 이런 형태로 구도가 돼 있다라는 거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그림을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제247 연료 계통에 해당되는 장탈착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제247 엔진 매뉴얼에 해당되는 장탈착 순서를 삽입을 시켰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순서에 맞게끔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은 연소실 장탈에 대한 영상 링크 주소고요. 그 영상을 통해서 연소실 장탈착에 대한 순서를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제 장착에 대한 주소가 조금 다릅니다. 연소실 장착에 대한 사항 맞춰서 연소실 장착 IC988이라는 이제 988, 989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똑같이 이제 수축기 팽창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좀 오타가 있긴 한데 자, 이런 형태의 이제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연소실도 있지만 연료 분사 장치에는 또 이 연소실을 장탈착을 했으면 또 이 연소실을 분해를 하고 조립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순서적인 것 또한 유튜브 주소에 이렇게 있으니까 해당 주소를 잘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주소는 유튜브 주소는 뭐 다들 이제 아시는 항공정비의 모든 것이라는 주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서 요 해당되는 연소실로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연료 노즐에 대한 장탈과 장착에 대해서 이렇게 주소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연소실 같은 경우에는 후보에서 보게 되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1번 연소실을 탈착을 해라 라고 한다면 그냥 1번 연소실 탈착 순서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안 돼요.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먼저 각 연소실에는, 자, 이렇게 대충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대충 그리면, 자, 이런 형태의 연소실을 갖고 있습니다. 연소실에는 하부에 전방에 드레인 라인이 있고 후방에 드레인 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내부 라이너가 있는 내부의 연소실에 이너 라이너가 있고, 뭐 루버나 또는 홀이라는 또한 이제 구성을 갖고 있고, 여기에 연료 분사 노즐이 여기에 이렇게 장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연료 분사 노즐 장치가 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하부,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있다면 하부에 있는 4번과 5번의 드레인 라인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연료 분사 노즐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4번과 5번의 연소실을 탈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머지, 자, 3번, 2번, 1번 이런 형태로 한다면 3번의 드레인 라인 전방과 후방에 드레인 라인을 제거를 하고 3번에 연료 노즐 탈착하고 그 다음에 연소실 제거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는 없고 후방에 드레인 라인이 있으니까 후방에 드레인 라인 제거하고 전방에는 연료 분사 노즐 제거하고 2번 연소실 제거할 수가 있고, 마지막 1번에 전방과 후방에 드레인 라인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연료 분사 노즐 제거하고 1번에 연소실을 탈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연료 분사 노즐이 됐든 어쨌든 연소실을 탈착을 할 때는 드레인 라인과 연료 노즐을 제거를 해야 연소실을 뛸 수가 있다라는 기본적인 개념과, 그리고 하부부터 상부로 올라오면서 탈착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잘 갖고 계시다면 이 연료 계통의 연료 분사 노즐 또는 연소실의 장 탈착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것으로 연료 J47 연료 계통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윤활이나 또는 전기 계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JK 허리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